도심 전체가 미세먼지로 부였습니다. 가시거리가 맑은 날의 4분의 1에 그쳤습니다. 수십 톤의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건강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그냥 작은 먼지라고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먼지라고 다 같은 먼지가 아니라는 말씀. 지금 한반도 전역을 강타한 미세먼지. 과연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미세먼지를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과 꼭 기억해야 할 대처법까지 함께 알아봅니다. 네, 언제부턴가 매일 출근 전에 습관처럼 하는 일이 또 생겼는데요. 바로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 때문에 그렇죠. 마스크 쓰는 네.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도 조심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센터장 천은미 호흡기내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전문가님들을 꼭 뵈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두 분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어떻게 하고 외출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호흡기가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래서 미세먼지 아주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가급적 외출을 안 하려고 하는데 외출을 안 한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네. 당연히 미세먼지 마스크는 꼭 쓰죠. 네. 반드시. 네. 우리 천 교수님. 뭐 매일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출근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저는 보건용 마스크를 꼭 하나 휴대를 하고요. 또 하나는 조금 KF가 낮은 걸로, 그러니까 실내에서 있을 때도 사용하기 하나 더 꼭 예비용으로 휴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또 실내의 그런 미세먼지 농도를 제가 체크를 해서 네.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들어오자마자 가능한 한 빨리 샤워를 하고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관리하시나요? 관리가 정답이네요. 네. 이 저희들이 매일 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이유는 바로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인데요.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세먼지 얼마나 위험한가입니다. 이 미세먼지라고 하고 또 황사라고 또 초미세먼지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뭐 황사라든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세먼지는 똑같이 작은 입자들입니다. 네. 거의 똑같고요. 일단 황사는 뭐 아시겠지만 중국의 뭐 내몽골이라든가 이런 고비 사막이라든가 중국의 황토고원지대에서 이제 만들어진 자연산 더스트라고 보시면 네. 먼지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인위적인 그러한 그 더스트를 갖다 얘기를 네.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황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자연산 모래 이런 성분이니까 깨끗할 것 같지만 실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날아오면서 중국의 이제 동부 공업지대를 지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중금속이 흡착돼서 와요. 실제로 건강에 나쁘고요. 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뭐 차량이라든가 산업체라든가 석탄화력 발전소라든가 2차 생성 물질이라든가 많은 데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물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건강에 나쁘다는 점인데 황사하고 이 미세먼지는 이 입경이 10마이크로메타 이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다는 거죠. 네, 굉장히 작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것이 초미세먼지죠. 네.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2.5 마이크로메타 이하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머리카락 굵기에 비해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40분의 1 정도로 작습니다. 엄청나게 작네요. 그러니까 네. 보이질 않죠. 그럼요. 보이지 않는 입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죠. 작은 게 미세먼지인데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네. 이제 PM10이라고 하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도 영향을 주지만 그 경우에는 약간 코에서 좀 걸러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5 마이크로 이하의 초미세먼지인 경우엔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바로 폐포로 들어오게 됩니다. 폐포에서 이런 미세먼지에는 염증 세포나 중금속 발암물질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이 기관지염이나 폐렴, 장기간에 걸치면 폐암도 유발할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PM 2.5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입자인 경우에는 폐포를 통과하게 됩니다. 네. 폐포를 통과한 미세먼지 입자들이 혈관을 들어가서 각종 장기, 심장이나 뇌나 이런 쪽에 들어가서 심지어 불임도 유발할 수 있고요. 네. 뇌졸중, 심장마비 이러한 질환을 다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 심각하네요. 이 미세먼지라는 게 오늘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난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와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시선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국민 지난번에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 87%가 최근에 미세먼지가 더 나빠졌다라고 나빠졌다. 실제로 이제 앵커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네. 실제는 우리나라 옛날에 더 나빴어요. 그러니까요. 대기 오염 심각했었죠. 네네. 그래서 1988년 우리 서울 올림픽 당시 그 당시는 미세먼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냥 대기 부유 분진으로 측정을 했는데 측정한 것을 가지고 지금의 초미세먼지로 환산해 보니까 그 양이 입방미터당 한 100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기준이 36 이상이면 나쁨, 76 이상이면 매우 나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 대기가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보다도 더 나빴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네네, 매우 평균이니까 나쁜 그 상태. 당시. 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이제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알고 굉장히 그 미세먼지를 대기 이제 그 당시 공해라고 불렀죠. 네. 네. 이거를 저감하기 노력 엄청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계속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이 입경의 크기에 따른 대기 부유 분진보다는 오히려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미세먼지가 이제 건강에 나쁘다. 이제 그런 게 알려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관측이 시작됩니다. 네. 1995년부터. 95년. 그랬다가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미세먼지보다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미세먼지가 훨씬 더 나쁘다. 그래서 2015년 지금서부터 4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초미세먼지가 그때부터 이제 많은 연구 논문에서 건강에 매우 나쁘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은 예전에는 미세먼지는 그러니까요. 못 들어봤는데 갑자기 이게 뭐 어디서 보니까 뭐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 갖고 네. 무진장 나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매년 더 나빠지는 네. 걸로 인식을 하게 되시는 그렇게 거죠. 되겠네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미세먼지 대처법입니다. 이 미세먼지 대처법 가장 먼저 이 마스크가 생각나는데요. 이 마스크 종류가 너무 많아요. 어떤 게 좋은가요? 요사이는 거리에 보면 마스크를 참 많이 쓰고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식약처 허가가 된 보건용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보시면 KF 80, 94, 99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표시는 이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단율이 좋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일부 노약자라든지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임산부인 경우에는 KF 94나 99인 경우에는 좀 답답함을 많이 호소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낮은 KF 80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KF 99다면은 99%의 차단율이 있다는 그런 그렇죠.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마스크 말고 뭐 옷이라든지 이런 복장 같은 것도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외출하실 때 노출되는 부위가 눈하고 코, 그다음에 이제 피부지 얼굴이나 손 같은 데가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긴 옷을 입고 네. 그리고 안경을 쓰시는 분은 안경이나 뭐 필요하다면 선글라스 같은 경우도 좀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차단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니까 얼마 전에 좀 황당한 얘기를 들은 네. 게 중국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난방 시설이 미세먼지를 많이 유발시킨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이게 영향이 있는 얘기. 근데 지금 중국은 전반적으로 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 하는 얘기들을 보면 결국 자기들 책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만들어지죠. 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의 거의 절반은 뭐 저는 절반 약간 넘는다고 보지만 그건 중국의 영향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거는 어쨌든 중국도 국제적인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책임을 네. 좀 회피하려고 하는 네. 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난방을 많이 틀면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나요? 그건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중국이 11월서부터 그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가장 주요한 이유가 11월이 난방 시작일입니다. 그렇죠. 난방을 갖다가 70% 이상이 석탄이거든요. 네. 근데 석탄이 가장 많이 이 미세먼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당연히 중국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니까 우리나라도 거기 영향을 받다 보니까 같이 따라서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청 교수님,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우리가 먹는 음식도 달라요. 네. 그래서 이 삼겹살을 먹으면 좋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 그런가요? 삼겹살은 지용성 그 물질을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용성에 들어있는 그 중금속이 체내로 더 유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권고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오히려 안 좋은 음식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의 인체 방어막을 하는 거는 비타민 C나 비타민 E, 네. 베타캐로틴 같은 게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나 야채, 뭐 브로콜리, 레몬, 양배추,
뭐 그다음에 오일이 들어있는 뭐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네. 호두 같은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중요한 것은 물을 충분히 드셔주셔야 몸에 있는 이제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래서 네. 저희가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미세먼지 4대 궁금증입니다. 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하늘이 뿌옇잖아요. 네, 그럼 맑은 날은 미세먼지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가요? 되게 뭐 거의 뭐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딱 나와서 보니까 하늘도 좋고 시계도 좋고 그러면 뭐 당연히 좋죠. 네. 딱 하나 예외는 있습니다. 황사 때인데 네. 황사 때 같은 경우는 바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작년에 황사가 내려왔는데 실제로 이 10마이크로메타 미세먼지가 100 마이크로그램이 넘었어요. 근데 하늘도 파랗고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 미세먼지는 나쁨이 나오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좋은 날 왜 나쁘냐 그러니까 막 보도에도 나왔었는데 네. 황사가 내려와서 옅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00 마이크로는 정일 때는 하늘도 파랗고 시계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우만 아주 예외적인 그러네요. 경우가 있고요. 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세먼지는 나쁠 때는 당연히 시계도 나쁘고 뿌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을 때 하루에 거의 재채기를 막 10번씩 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그때 코로 숨을 쉬면 코가 굉장히 간지럽고 그렇다고 입으로 숨을 쉬자니 조금 찝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코에는 그 코털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인체 방어막이라 PM10 같은 경우는 많이 좀 걸러주죠. 그런데 입으로 호흡을 하시게 되면 입으로 직접 들어가죠. 방어막이 없는 데다가 입으로 호흡할 땐 호흡수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코가 조금 간지러운 그런 부작용은 있겠지만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반드시 코로 호흡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걱정거리가 이 우리나라는 길거리 음식이 이렇게 많잖아요. 네.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 날 이런 길거리 음식을 편하게 먹어도 되는지.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길거리 음식이 다 이렇게 노상에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접촉을 하겠죠. 네. 그래서 조금 삼가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요사이는 거의 미세먼지 농도 항상 나쁨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조금 음식을 드시는 거는 조금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길거리에서 밖에서 마스크 쓰는 거는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탔을 때도 계속 그러니까요. 마스크 쓰긴 좀 답답하잖아요. 이럴 땐 벗어도 괜찮은 거죠? 보면은 밖에서는 쓰시고 있다가 딱 지하철 들어오시면 벗어요. 그렇죠. 네. 버스도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안 그럽니다. 네. 계속 쓰고 있어야 네, 돼요. 그럼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 밖에보다 이 기준 농도치가 더 높아요. 네. 적용이. 꼭 써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많은 연구 자료를 보면 실제로 버스라든가 지하철의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밖에서는 쓰시고 안에 들어가서 벗으시는 거는 건강에 더 나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사실 이런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저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어린이집, 뭐 백화점, 영화관 뭐 이런 데는 실내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네. 실내에 들어간 그러니까 실내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은행 이런 데 들어가면 벗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 백화점이라든가 은행 같은 데는 자기들 어떤 기업의 경쟁력 같은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공기 정화가 굉장히 서비스 측면에서 좀 많이 신경들을 쓰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간이 측정기를 이렇게 갖고 하고 네. 실제로 많이 측정을 해보거든요. 제 방에서도 측정을 해보고 집에서도 하고 그러면 확실히 좀 낮아요. 그런 데는. 최근에는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도 일단 뭐 정부에서도 이제 공기 정화기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라 의무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거기도 이제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에게 우리는 공기 관리 이렇게 합니다. 좀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공기 질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귀찮다고 또 답답하다고 마스크 안 쓰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한순간에 부주의가 쌓이고 쌓이면 안 좋은 결과가 생기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미세먼지 수치 또 외출할 때마다 꼭 체크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요 포커스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